자, 3일차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가지고, 이런 식을 가지고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에 여기도 절대값 빼기 fx하고 여기도 절대값 이렇게 표현된 함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함수를 그냥 gx라고 하나의 함수, 이걸 그냥 하나의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 그냥 g에 x 플러스 h를 대입한 식, 여기를 g에 x를 대입한 식, 그리고 h로 나눈 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냥 얘는 자연스럽게 g 프라임 x일 거야 라고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라고 하면 fx를 절대값을 씌우면 이걸 절대값 씌운 함수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럼 절대값 씌운 함수를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가 그냥 뭐가 된다? 새로운 gx가 되는 거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점은 원래 함수하고 gx가 똑같은 함수가 될 테니까 f하고 g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g'x가 f'x가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런 점은 여기 있는 fx가 뒤집어진 거니까 원래 f의 미분계수하고 얘는 부호가 반대겠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fx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마이너스 f'x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요런 점만 따로 어떤 값이 되는지, 값이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하는지 이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1번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1번 문제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근이 0하고 k거든요. 그러니까 뭐 k를 그냥 양수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 k가 있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fx인데, 요게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서 여기가 이렇게 위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서 이제 0에서 연속은 당연히 되는데 미분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걸 식으로 증명해보면 F0이 0이니까 여기다 이제 0을 대입하면 F0은 0인 거고, FH의 절대값만 남으니까 여기다 H 대입한 절대값을 쓰겠다는데, H가 0으로 가면 이 값과 상관없이 곱하기 0이 되니까 얘는 0으로 간다라고 해서 가는 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나는 뭐냐 하면 요 H가 0보다 큰 쪽 작은 쪽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는 식에서 두 번째 생각이, 절대값 A 곱하기 B가 있으면 이것은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곱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절대값 H와 절대값 H-K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분모에 H가 있으니까 H가 양수면 이 둘이 약분돼서 그냥 H를 0으로 보내면 그냥 절대값 K가 생기는 건데, H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 이게 약분이 될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죠. X분의 절대값 X인데 X가 음수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돼버릴 테니까 약분되면 마이너스 1이 남아서 여기는 마이너스 절대값 K가 남는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둘이 같아지는 건 언제만 같아지냐? 그럼 K가 2면 안 같아집니다. K가 언제만? 0일 때만. 그래서 K가 0일 때는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요 1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해결을 하시고, 자, 2번 문제를 살펴보면요. 2번 문제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2번 문제 잘 보시면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 1이고요.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3차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립시다. 3차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극대가 x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극소는 x가 플러스 1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 중간에 한가운데 y축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분을 했는데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이 플러스 1까지 적분해서 0이 나오려면 x축이 정확하게 이 둘의 한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축이 이 한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일 테니까 적분하면 0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원점 대칭 3차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의 함수값하고 플러스 1의 함수값을 더하면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풀마 2가 나오도록 하는 점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이 간격이 두 칸이니까 이 높이는 네 칸이 될 거예요. 비율 관계상.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2에서의 교점도 2개, 마이너스 2에서의 교점도 2개 나와서 총 근은 4개의 실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이 fx가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만들어 놓고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이제 gx라고 해보면 이 gx라고 하는 함수에 a의 오른쪽 미분계수하고 왼쪽 미분계수하고 오른쪽 미분계수가 서로 달라지는 점, 즉 꺾인 점이 몇 개 있냐라는 얘기니까 이 꺾인 점은 3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문제가 좀 쉽죠. 왜냐하면 이 함수는 k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주면 근이 하나가 8이고 또 하나가 마이너스 k라는 근이 나오는데 k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k는 음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뭐냐 하면 절대값 씌운 함수의 오른쪽 미분계수하고 왼쪽 미분계수를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니까 이 함수를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 가운데 하나 있고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지는 점이 8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k가 있겠죠. 근데 3이라는 것이 이 집합의 원소라고 했는데 이게 음수니까 3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3이라고 하면 이게 5칸 차이 나니까 요 k,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k의 값은 2가 될 거고요. 이 집합의 원소 3개는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8이 될 거야 라고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3번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f 한 다음에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는 잘 알아요. 이렇게 생긴 함수는 x가 양수면 오른쪽에 fx를 그대로 그리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fx인 거니까 원래 함수를 y축에 뒤집어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x가 0보다 큰 이쪽은 그대로 이 함수를 그려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쪽은 일단 누구를 그리냐면 이렇게 생긴 누구를 그려요? y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의 부호를 바꿔서 y축에 대칭한 이 함수를 그린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쪽은 이 함수를 찾아가는 거니까 이제 요렇게 y축 대칭인 함수를 그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기서는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뒤에 이렇게 플러스 1이 붙으면 여러분들 이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y는 fx 이렇게 그리면 f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칭을 시켜서 대칭이 잘 안 돼.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y는 f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이제 그려보죠. 그러면 x가 0보다 큰 쪽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f 한 다음에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니까 이 함수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양수 쪽은 얘를 이동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가 음수인 데는 y는 f의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 얘를 그리겠다는 거니까 이 함수는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빼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음수 쪽에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평 이동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둘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를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걸 대칭한 그래프를 다시 이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결국은 y축 대칭인 함수가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그걸 그대로 y축에 대칭한 함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gx의 그래프를 이제 잘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이 3차 함수 fx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 3차 함수는 1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고 했으니까 1이 여기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1인지 하나 더 그려볼까요? 여기가 1인지 아니면 1에서 3중근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서 1에서 이렇게 3중근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어. 셋 중에 하나의 함수예요. 그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함수를 a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이거를 뒤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y축이 현재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 함수를 그대로 뒤집으면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냐면 이 그래프가 뭐 이런 모양이 생길 거예요. 요렇게 그래프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걸 좌우 대칭해서 만약에 A가 0인 상태면 현재 미분이 안 돼서 좌우 미분 개수가 다른 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A가 0이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몇 개야? A가 0이면 한 개예요. 근데 이걸 옆으로 살짝 움직여도 여전히 이걸 Y축으로 잡아도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A에 따라서 얘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계속 한 개씩 쭉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한 개야. 그런데 어디에 도착하면 이게 사라지겠어요? 그렇죠. 미분 개수가 0인 이 지점에 Y축이 싹 도착하면 이걸 그대로 펼치니까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좌우가 미분이 다 될 테니까 1이라고 하는 점에 도착하면 이때는 미분 개수, 미분 불가능한 점이 사라져서 0개가 되는 거고 다시 더 가면 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씩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 하나가 더 있다. 미분 개수가 0점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고 그 점에서 또 이걸 Y축으로 잡아서 돌리면 또 미분이 가능할 테니까 베타에서 또 빵 개가 나오고 다시 한 개가 나오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고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이라는 점 하나에서만 미분 가능한 점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 0개가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양의 함수를 내가 그려보면 함수값 중에는 0이 있는데 모든 극한값은 다 1이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는 항상 극한값은 1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제 만약에 이 함수가 1에서의 값하고 요 같은 라인의 x좌표가 몇이 있다면 4에서 함수값이 같다면 이 비율 관계에 의해서 2대 1이니까 이 극소의 위치는 아마도 3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3에서의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A가 3일 때는 여기가 Y축이 되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도 안 생기겠죠. 그래서 H3은 0이 된다라는 게 이제 니은번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 하면 이제 이 함수를 내가 적당히 이동시켜가지고 좌우의 미분 계수 적당히 이동시킨 다음에 절대값까지 이렇게 씌울 거예요. 그래서 이 gx가 절대값까지 이렇게 씌웠을 때 최대로 많아지려면 어때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미분이 안 돼서 좌우 미분 계수가 달라서 0보다 작거나 아니면 등호 미분 계수가 0인 점이 최대로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 극대극소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남아있도록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x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절대값 씌웠을 때 많이 꺾이도록 만들면 이쪽에서 3번 꺾이는 게 최대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다시 이렇게 그려지면 꺾인 점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개수가 0인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서 최대 개수는 11개가 된다라는 식이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x의 절대값이 씌워진 형태의 함수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같이 풀어보죠. 자, 5번 문제는요, 이제 분모의 절대값이 씌워진 상태예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 식의 형태를 띄긴 띄었는데, 분모의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식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분자는 뭐냐 하면, F1 플러스 H 빼기 F1이거든요. 그러면 H라고 하는 게 0보다 어느 쪽으로 갈 때? 큰 쪽으로 갈 때는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이게 0이 나올 거고요. H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 좌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0이 나오겠죠. 근데 오른쪽은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우극한하고 함수값은 당연히 같습니다. F1은 몇이에요? 그럼 F1은 4잖아요. 여기다 1 대입하면. 그러니까 우극한은 몇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4가 나오는 거고 함수값도 4가 나와요. 그러면 이 함수의 좌극한인 1-a 플러스 b도 4라고 하는 값으로 나와줘야지 이 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지 저 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연속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봤을 때 이 식이 h가 0보다 크면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h분의 1 플러스 h 빼기 f1인 거니까 이건 f'1이 되는데 f'1 중에서 1의 오른쪽 미분계수가 될 겁니다. 이게 플러스니까 h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오른쪽 미분계수예요. 이게 그냥 나와요. 근데 h가 0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h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고 이제 h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1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때는 f'의 1에 1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의 오른쪽 미분계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좌미분계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 둘이 서로 같을 때 이 값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오른쪽 미분계수하고요 마이너스의 왼쪽 미분계수가 같을 때 존재하는 거야. 그럼 넘기면 이 둘을 더해서 몇 나올 때예요? 이 둘을 더해서 0 나올 때 이게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0일 때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또 언제예요?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면 더해서 0이 나오겠죠. 그런 점이 뭐예요? 절대값이어서 꺾인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점을 찾는 거냐? 그럼 최종적으로는 미분계수가 몇인 점을 일단 찾으시면 돼요? 미분계수가 0인 점을 찾으시면 이 조건을 만족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절대값 기호처럼 꺾인 점이에요. 그래서 좌우 미분계수가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다른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함수 같은 경우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에서 어떤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출발해서 이 미분계수하고 이 미분계수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상태가 되면 저 식의 값이 거꾸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미분이 안 되지만 이 식의 값은 존재하게 된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에서 우리가 이런 식을 얻었으니까 두 번째에서는 어떤 식을 만들어야 되냐면 오른쪽에 미분계수를 찾겠습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몇이에요? 3 더하기 4니까 7이겠죠. 그럼 왼쪽 미분계수는 몇이에요? 그럼 이걸 미분해서 1을 대입하니까 2 빼기 a겠죠. 그래서 좌와 우와 이 둘의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반대해야 되는 거니까 더해서 0이 나와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a는 9가 된다라고 찾으시면 되고 이제 a가 9가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8이 돼서 b는 몇이 됐다? b는 12가 됐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a랑 b를 더하면 21이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찾아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긴 식, 분모의 절대값이 들어있는 이렇게 생긴 식의 극한값, 미분계수처럼 생겼는데 분모의 절대값이 있다. 그래서 그 식이 존재하는 건 언제냐? 그러면 애초에 미분계수가 0이거나 아니면 절대값이어서 꺾인 점, 좌우 미분계수가 부호는 반대고 절대값은 똑같아서 더하면 0 나오는 점, 이런 점일 때 이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는 이런 기출문제가 있었죠. 4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어떤 4차 함수? 내가 그냥 대충 4차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4차 함수를 그려놓고 얘를 t만큼 평행이동해서 t라고 하는 위치가 새로운 x축이 되도록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걸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의 값이 존재하는 건 어디냐라고 질문하면 원래 미분계수가 0인 점은 다 존재하겠죠. 그리고 또 꺾여서 좌우 미분계수가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점을 찾으면 이렇게 5개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존재하는 개수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t 값이 마이너스 60하고 4에서만 불연속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ht라고 하는 값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처음에 t가 이 아래선이 되기 전에는 이 아래 t가 놓이면 그냥 미분계수가 0인 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 선보다 올라가면 이제 꺾인 점 2개가 추가가 돼서 여기 선 3개였는데 여기 꺾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몇 개가 돼요?
5개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 선을 통과해서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t가 놓이면 그때는 꺾인 점이 4개가 돼버리니까 얘는 7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선을 통과해서 얘보다 위에 t가 그려지면 미분계수 0인 점 3개, 꺾인 점 2개 해서 다시 5개가 되겠죠.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점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불연속인 t 값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불연속인 t가 2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이게 얘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좌우가 대칭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위로 올라가서 삼중근을 가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함수가 뭔가 이렇게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이 나오는 형태랑 이 함수가 좌우 중에 한 군데에서 이렇게 삼중근을 갖는 형태를 만들게 되면 이제 요 선에서 한번 불연속,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3개, 요 중간은 3개에다가 하나, 둘, 셋, 4개를 더하니까 7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접어 올리면 미분계수가 0인 점 3개, 꺾인 점 2개에서 여기는 5개, 여기는 7개, 여기는 3개 이렇게 이제 나눠줄 거고요. 이때는 요 선하고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아래쪽은 2개고요. 요 중간을 t라고 잡으면 접혀 올라가니까 4개가 되고 여기도 4개긴 한데 요 선에서만 하나가 줄겠죠. 왜냐하면 미분계수 0인 점 2개, 꺾인 게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개 중에 아래쪽을 마이너스 60이라고 잡고 위쪽을 플러스 4라고 잡았을 때 어떻게 된 거냐면 4보다 큰 쪽에서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4라고 하는 선보다 살짝 위에 있으면 얘는 4개고 얘는 5개니까 이제 이 함수가 내가 찾는 함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찾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된 건데 요 선이 y는 f2가 되겠죠. 이게 이제 f2가 4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4라고 하는 선이 여기 있고 이제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는 선이 요 아래에 있게 되는 건데 F2가 4라고 했으니까 요 셋 중에 하나가 2인데 F'E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미분계수가 음수, 여기는 미분계수가 0, 여기는 미분계수가 양수니까 요 점이 X가 여기가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높이 차를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요 높이의 차이가 지금 64거든요. 근데 64라고 하는 것은 이 간격의 4제곱이라고 했단 말이야. 요런 건 여러분 이제 비율 관계 알고 계시죠? 요걸 4제곱하면 요게 나와요. 알고 계시죠? 예, 좌우 대칭인 함수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이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x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요게 알파 4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요 길이의 4제곱이 요 길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64라고 하는 것은 8의 제곱이니까 요 길이가 2루트 2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요것과 요것의 비율이 1대 루트 2라는 걸 알고 계시면 요 길이는 4가 된다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가 2면 요 한가운데는 x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요 지점은 x가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을 근으로 해서 밑으로 60만큼 내렸다라고 함수를 만드셔도 좋고 이 세 개를 근으로 갖는 함수가 위로 4칸만큼 올라갔다라고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잡으면 이제 fx라고 하는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6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 여기는 중근이니까 제곱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걸 위로 4칸 올린 함수가 fx다라고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라고 하는 이 선에서는 몇 개냐? 그러면 미분계수 0인 점이 3개고 꺾인 점이 2개니까 여기는 이 값은 이제 5개 이렇게 나올 거고요. F4는 여기다 4를 대입하면 10 곱하기 4 대입하면 66에 36 여기다 4 대입하면 2 그래서 724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값은 724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729가 답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3일차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매일매일. 저도 이거 방금 전에 한번 풀었다가 설명을 했다가 이 마이크에 녹음이 안 돼가지고 한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고생이 많은데 여러분도 고생 많죠? 예,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고 이제 4일차 문제도 또 내일 열심히 풀어서 내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